박영수의 딸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빠지죠? 마찬가지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역시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는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이 현재는 박영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박영수 특검 측은 딸이 11억 원을 받은 것은 빌린 돈이다. 이따위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귀신 씨나락 까먹는 주장을 하고 자빠졌고요. 이 때문에 박영수가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켰던 당시 특검의 이 객관적 우두머리죠. 박영수 특검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 기소를 한 상태입니다. 검찰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다시피 정치쇼가 아닌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박영수라는 놈을 구속시키려면 반드시 부산저축은행 건으로 기소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시면 제 말씀대로 우려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론부터 좀 말씀드려보자면 박영수 특검 역시 봐주기식 솜방망이 처벌, 국민들의 눈속임 정도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결국 가벼운 처벌로 끝날 수도 있다. 이런 우려의 방송입니다. 아니, 대한민국은 죄 없는 사람을 갖다가 감옥에 이렇게 최성원 씨처럼 썩게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과 검사 출신들 이런 사람들은 솜방망이 처벌로 끝을 내는지 하루빨리 이런 더러운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려놔야겠습니다. 50억 클럽 의혹으로 구속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현재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이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2년여 만이고요. 이와 관련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곽상도 전 의원이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이 구속 기소 후에 무죄가 난 사례들을 볼 때 박영수 전 특검 역시 검찰의 봐주기 수사의 대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일단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 부장검사인 어미준 검사는 21일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박영수 전 특검을 구속 기소한 상태고요. 검찰은 박영수 전 특검이 2004년 11월에서 12월 토지와 단독주택 등 200억 원 상당을 약속받고 실제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 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2015년 3월에서 4월 50억 원 상당 이익을 받기로 약속하고 5억 원을 챙긴 혐의도 있고 박영수가 특검 재직 기간이었던 2019년 9월부터 2021년 2월 자신의 딸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무려 5차례에 걸쳐 모두 1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된 겁니다. 참고로 앞서 법원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영수 전 특검과 또 그의 딸이 경제적 공동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핵심이에요. 잘 요거를 기억하시고 들어보세요. 이 부분은 곽상도 전 의원과 상반되는 법원의 판단이죠. 이 밖에 박영수에 대해 검찰은 특검 활동 시기에 그 당시에 이뤄진 범죄 혐의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도 적용이 됐다고 하는데 솔직히 이 청탁금지법 본인이든 뭐 지인이든 이게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 내가 이런 뭐 3년 이상? 하여튼 뭐 고 이상 뭐 중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뭐 3년 2년이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는 거고 거의 뭐 벌금형인데 여기서 좀 웃긴 내용을 좀 제가 목격하게 됩니다. 박영수의 딸은 이번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라는 겁니다. 왜 빠지죠? 아니 법원이 박영수와 그의 딸을 경제적 공동체라고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박영수의 딸은 화천대유가 보유했던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7억 원 가까운 차익을 남긴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빠진 거죠? 자,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최소원의 딸 정유라는 왜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한 거죠? 무슨 죄로? 어처구니가 없어요. 특기생들 수업 안 들어간다? 그게 이유라면 대한민국 체육 특기생들은요 싹 다 국졸 중졸로 만들어놔야 돼. 대한민국에 뒤집어줘야죠. 문체부 장관 주변 애들 얼마나 청탁을 또 받아들이고
특기생들의 혜택을 줬겠습니까? 특기생 아니더라도. 그래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힘이 없는 국민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고 권력이 조금이라도 있는 자와 그의 가족들은 이딴 식으로 선처라고 해야 되나? 말 같지도 않은 표현이네. 죄송합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박영수가 왜 솜방망이 처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지 한번 따져보자고요. 검찰이 현재는 박영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는데요. 유죄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겁니다. 우선 박영수 특검 측은 딸이 11억 원을 받은 것은 빌린 돈이다. 이따위 자다가 옆 사람 다리 긁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주장을 하고 자빠졌고요. 이 때문에 박영수가 실제로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된다 하더라도 대가성을 입증하기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자금 명목으로 받은 현금 3억 원과 2015년 3월에서 4월에 받은 5억 원을 두고 검찰과 박영수와의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이유는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후 아들인 곽병채 씨를 뇌물수수 공범으로 입건하고 곽상도 전 의원 부자의 경제 공동체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라고 검찰은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난 2월 판결을 보시면 과연 2심에서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느냐? 이것도 관전 포인트라는 겁니다. 자, 지난 2월 8일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아들인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을, 이게 퇴직금이잖아요. 수십억 원을 퇴직금 받는 사람, 아무튼 아들 곽병채 씨가 받은 퇴직금을 이 곽 전 의원이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한 바가 있고, 재판부는 아들 곽병채 씨가 곽상도의 사자 또는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되는 사정들이 존재하나 이를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여지없이 증명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더럽게 말을 베베 꼬네. 의심은 되는데 입증을 검찰이 못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무죄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판결문에 적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는 판례를 중요시하죠. 바꿔 말하면 의심되는 정황은 있지만 검찰이 제대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로 선고할 수밖에 없어, 이런 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법조계에서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고의로, 공소장은 뭡니까? 이러이러할 범죄 사실이니까 이놈은 몇 년형에 처해주세요, 판사님. 그래서 맥시멈으로 적어요. 10년, 그러면 이제 판사가 5년, 4년, 6년, 이렇게 때리지 않습니까? 맥시멈으로 공소장을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검사들이 공소장을 작성할 때 고의로, 일부러 판사가 어쩔 수 없이 무죄나 솜방망이 판결할 수밖에 없게끔 공소장을 작성한다. 그래놓고 검찰왈, 검사들왈, 우리는 할 만큼 했는데 법원에서 저딴 식으로 판결하는 걸 어쩌란 말이야. 월. 아무튼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는 2015년부터 2021년 사이에 화천대유에서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면서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무려 50원이 아니라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고, 검찰은 이 돈을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수수한 뇌물로 의심하고 있는데, 의심만 하고 있는 거야. 또 곽상도 전 의원이 2014년부터 2015년 성남의 뜰 컨소시엄에서 하나은행이 이탈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준 대가라는 판단을 검찰에서 한 겁니다. 역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2심 재판부가 검찰의 경제적 공동체 주장을 어떻게 판단할지, 이걸 어떻게 1심 무죄에서 뒤집을지 미지수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검찰은 이번에 박영수 특검에 따른 기소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인 곽병채 씨 역시 곽상도 전 의원과 함께 뇌물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조사는 했지만 기소하지 않았었습니다. 검찰이 하는 짓거리를 보시면 완전히 똑같죠. 그래서 검찰이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지 않고 제대로 된 수사를 하려면 곽상도 전 의원이든 특히 박영수 특검이든 유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곽상도, 곽병채 그리고 박영수와 그의 딸의 관계를 하나의 경제적 공동체로 간주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만배라는 놈을 두들겨 패야 되는데
안 펴잖아. 너무 많이 정권하고도 엮여있고, 이거 너무 커지니까 김만배를 수사를 못해요, 제대로. 김만배 어디 갔어요? 요즘에 쏙 들어갔지. 연결고리를 해결하려면 김만배를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파주기 수사. 머리 굴려서 어떻게 하면 이거 우리 정관 예우를 할까? 우리 박용수 의원님을 어떻게 빼줄까? 어떻게 하면 집행유예로 빼줄까? 국민들 개돼지 취급하고 지금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리고 박용수 특검 같은 경우는요, 부산저축은행에 대해서 투명하게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고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하면요, 말짱 도루묵이야. 왜 이거 안 하는 거야? 왜 골라서 요것만 골라서 수사하고 손방망이 처벌하니? 판사들하고 짜고 알맹이는 쏙 빼놓고 수박 겉핥기식으로 수사하는 척, 구속 기소하는 척, 이런 시간 낭비는 이제 그만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의 주인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고, 다시 한번 이를 검찰에 강조하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